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최근 시험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답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시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사고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형용사와 서술어가 있는데요. 바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또는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공부법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고의 틀입니다. 개념 이해, 암기도 어느 정도 됐다면 내 생각의 방향을 문제가 원하는 적절함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적절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시험 문제를 만든 출제자의 의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이런 실수가 쌓이다 보면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 암기도 잘했고 이해도 잘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내 사고의 틀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누구보다 공감이 될 텐데요. 문제를 풀다가 정답을 봤을 때 내 생각과 너무 달라 당황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다면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봤거나 내 학문에 심취해서 학자의 마인드로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의 마인드로 학문을 탐구하는 것을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선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문제를 많이 풀기보단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왜 틀렸는지, 어떤 단서 때문에 문제의 의도와 내 생각이 어긋났는지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경쟁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쟁 상황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나 모의고사의 나의 석차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는 더 드러나게 되고, 이를 통해 무력감이나 열등감이 더 생기게 되는데요. 게다가 시험이 다가오는 시기가 되면 이 무력감과 열등감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나쁜 정서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월감입니다. 유사한 어휘로는 유능감, 자기 효능감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힘든 경쟁 상황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선 타인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최소한의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력을 설명하면서 제 자신만의 우월감을 느끼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행동은 그 누구보다 빨리 도서관에 도착해 좋은 자리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의자들을 보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와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었죠. 이처럼 작은 행동이지만 우월감을 가지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땐 생각보다 큰 의지력이 생기고 이 경쟁 상황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월감을 가지는 행동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뇌에게 인지시켜주고, 그 생각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확신은 합격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즉, 우월감을 가지는 작은 행동으로 인해 변형계에서 한없이 생성되는 불안한 감정을 줄여주며, 더 나아가 도파민을 분출해 합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합격할 수 있다는 기대와 이 공부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가치, 이 둘이 곱해져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시험 치기 직전이 되면 불안이 커지고 이 불안은 합격할 것이라는 기대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죠.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럴 땐 많은 생각을 멈추고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우월감을 느끼는 행동을 실행에 옮기세요. 그렇다면 그 우월감이 불안을 씻겨내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 테니까요. 시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주말 및 휴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말을 푹 쉬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말하는 이유는 주말을 푹 쉬게 되었을 때 이해와 암기한 것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시험에 맞춰 끌어올린 페이스가 끊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에도 관성이란 힘이 작용하듯이 공부에도 관성이 작용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성이란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힘입니다. 휴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부의 관성은 줄어들고 게으름이란 관성은 강해지게 되죠.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게으름이란 관성의 힘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휴일과 주말을 푹 쉬어왔다면 적어도 이번 주말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1시간의 공부가 예전의 10시간의 공부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벼락치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이 그렇게 무리하는 것은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죠. 앞에 공부해서 아무리 정리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왔어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시험 직전의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끊어버리는 주말이나 휴일날을 푹 쉬는 습관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 온종일 쉴 것이 아니라 반나절은 쉬고 나머지는 다시 공부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그것도 안 된다면 그날 바로 잠들지 말고 내일 할 공부의 계획은
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부의 끈을 놓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어져야 휴식을 하고 난 후에 공부에도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이 한 달이나 그 이하로 남게 되었다며 다음 공부를 위해 절대로 하루 이상을 푹 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봤지만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내가 가진 것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며 시간만 버리는 일입니다. 경리에서 승리한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러니 승리하게 됐다고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노력이 무조건 승리를 준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부러워하며 불안해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는 없죠. 많은 심리학 서적을 봐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긴 사실상 불가능하니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유명한 선생님의 자료가 없다고요? 어떤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런 정보가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쓸데없는 정보들이 휩쓸려 내가 가진 것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겠죠. 정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에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료, 내가 해온 공부를 믿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불안함에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의 자료를 다 버리고 그 자료에 목을 매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란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방법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시험 직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이 끝나고 나 자신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오TV의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